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본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렁널렁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어려운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두에서 지지받을 수 있고 그래서 콩과 선을 하나로 합쳐서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도 콩이고 대구에서도 콩인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이 노무현이 열겠습니다. 부정부패 없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특권도 반칙도 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들 여러분,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힘있는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돋움 산행반은 2010년 가을 재단 부산지역위원회 회원만남의 산행행사, 금정산 산행행사를 통해서 적자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재단의 구성 인원을 보면 40대 이상, 특히 50대 이상, 60대 이런 연령대가 좀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산악회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좀 험난한 산을 등산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좀 가볍게 부산 지역 내의 산을 다닌다. 그런 측면에서 산행이라는 표현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돋움 산행만은 원해원 간의 친목도와 공모와 단합을 위해 출발하였지만 그 당시 재단은 지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조직적 활동을 할 주체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산행반 구성원의 결정적인 활동이 지역위원회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였고 이를 통해 산행반은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키워내는 중요한 거점이 산행반이 하게 된 겁니다. 2013년도 여름 캠프 때 저희들이 27명 정도 되는 분들이 지리산 천왕봉을 올라갈 때는 힘들고 그랬었지만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기분은 천하를 얻은 듯한 아주 상쾌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장터목 산장을 지나서 엄청난 폭우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산까지 불불이 흩어지고 비 맞고 그러면서 엄청 힘들었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고 한 번 없고 다행스럽게 모두 안전하게 하산을 하고 그날 캠프 뒤풀이를 잘 했던 것.
그게 기억이 남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여름 캠프 망산, 그 태풍을 뚫고 어린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50대 중반, 60대 초반의 회원들까지 서너 시간의 산행과 밤새 그 태풍 속에, 태풍의 중심에서 그 회원들 간의 친목 도모한 여름 캠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시 산행반의 권력의 중심에 서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지? 당연히 해야죠. 수년 안에 제가 다시 권력 찾으러 갑니다. 기대하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너무 우울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재단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것이 없어서 산행반이라는 이 모임이 있구나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뭐 권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아닌데 남들 보기에 그렇게 비쳤다면 열심히 이렇게 봉사를 한 것밖에 기억이 없습니다. 정의원 제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좀 조직적이고 좀 체계적이고 그런 산행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우리가 정회원제를 하게 된 그 시초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소속감도 갖고 또 많은 회원들을 또 모시고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취지로 정회원제가 하게 된 계기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몇 명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인원이 늘다 보니까 또 다양한 사람들이 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또 일어나고 또 마음이 또 상하는 분이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전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분명히 또 있을 건데, 이 부분들은 집행부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일반 회원들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회원들은 서로의 주장만 갖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가 나서서 그거를 교통정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었고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이 또 오실 거니까, 그거는 또 집행부가 더 많은 또 힘든 일들이 앞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집행부의 목입니다. 망산하고 월출산인데, 월출산은 가는데 시간이 한 6시간, 이동한 거리가 멀었지만 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다 잊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1박 2일로 동계 캠프지만 또 저녁에 또 재밌었고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은 우리가 그제도 망산에 일기예보가 태풍이 온다고 다음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행을 했습니다. 산에 실행을 애들도 가고 나이 드신 분들도 가고, 그 태풍 오는 그 중심의 산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불었지만 그걸 갖다가 전부 다 힘을 합심해서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재미있게 저녁에 기쁘기도 하고, 그런 사고도 없이 그래서 우리는 참 대단한 산행반이다, 그래 제가 느껴봅니다. 좋죠. 좋죠.
언제든지 이렇게 불러주시면 다음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운영진들이 대폭 유능한 분들이 많이 보강이 돼서 좀 다방면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좀 짜임새 있게 좀 계획성 있고 좀 이렇게 회원들하고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좀 다가가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제 산에 오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문자를 해달라고 하면, 그때는 저는 이제 사무처에 없었는데, 그때 사무처장님이 문자를 해주시면, 신입 회원들도 오신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재단에 산행반이 있다 하더라, 이런 소리 듣고 이제 정치인들도 온 적이 있었고, 이렇게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쪽 분들도 쓱 한번 분위기 보러 온 적도 있었고, 계획적이진 않았지만은 매달 꾸준히 가려고 노력했고, 어쨌든 분위기는 아주 오붓하고 좋았습니다. 가족적이고. 산행반 활동 열심히 하다 보니 재단 활동에 애정을 느끼고, 재단 활동에 애정이 있다 보니 사무처장에 한번 좀 해보고 싶다 도전도 하게 된, 산행반 활동이 재단 활동의 계기가 아주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억에 남습니다. 옛날에 화랑산에서 싸우고 울고불고 한 것도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말하지 못할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있는 그런 것도 기억에 남고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또 기억나는 거 있네. 몇 년 전에 산행반 회장이랑 산행대장이랑 싸운 것도 기억나고요. 2010 몇 년도인데 하여튼 비 올 때 여름에 천성산 갔었는데, 그때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아무튼 기억에 남는 게 비가 오고 되게 미끄러운 길이었는데, 당시 회장은 아니셨고 서희교 전 회장님께서 우리 손도 한번 안 잡아주고 앞에 먼저 올라가고, 아무튼 그래 뒤에 여성 회원들이 되게 처져가지고 힘들게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랬었는데, 올라가서는 재밌게 잘 맛있는 거 먹고 내려왔는데, 그때 산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하여튼 비가 와서 되게 공기도 좋았고. 이상입니다. 기억나지요? 우리가 손 잡아달라니까. 쫓겨가면은 쫓겨가고 쳐다보고 맞습니다. 우선 곧 재단에서 기념관을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노무현 센터를 지을 거고요. 교육 기능을 하는. 부산에도 시민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청년들에게 공간과 어떤 이렇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산센터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회에 거기에 산행반이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저희 재단이 정치적 조직은 아닙니다. 근데 정치와 아주 가까운 이제 어떤 조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비영리 재단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은 저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노무현 재단 산행반으로서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 정치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어떻게 조직될 것인가 더 고민하는 그런 역할을 좀 앞장서서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산행반에 불러주신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아직은 좀 미모가 출중해서 지금 제가 산행반에 들어가면은 산행반 여성 생태계가 아마 이제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한 50대쯤 되면은 한번 재가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늙고 그리고 좀 재단에 어떤 일을 안 할 때 편하게 언제든지 산행반에 돌아갈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는 쳤지만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시민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주권 국가에서 여러분은 주권자입니다. 어떤 정부를 가질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어떤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생각하는 시민, 주권 행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책과 인과관계, 약속과 결과, 이 많은 것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보는 시민, 책임을 다하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이 주권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회, 진보된 시민사회 주류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뭘 구체적으로 해보자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봅시다. 어디서 때로 만나서 깊이 있는 생각도 해봅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더 상처받지마, 이젠 울지마, 웃어봐. 국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우리 국민은 그때마다 하나하나 잘 극복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